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장기 종목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로지 단타를 하셔야 될 종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종목이다. 이 종목을 장기로 들고 간다? 안 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 대비 이 종목 말고 바이오 주식을 들고 가시라고 했고요. 삼성전자 말고 LG그룹 주식을 들고 가시라고 했어요. 이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올라갈 동안 LG전자 같은 경우는 50% 올랐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도체가 경기 호황기 때에는 잘 팔리고 마진이 참 좋은데 경기 침체기나 불황기로 들어가게 됐을 때 마진이 없고 매출이 폭락한다는 거예요. 2008년 당시의 가치로 돌아간다는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표 가격이 60만원에서 120만원 구간이라고 했고요. 도망갈 준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82만원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50만원대 진입했습니다. 도망갈 준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멍 때리지 마시라고 했어요. 멍 때리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구간이냐? 자, 보세요. 신라젠을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주식에서 못 나오는 이유가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희망회로를 돌리게끔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팔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 팔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계속 이번 달에서 다음 달 구간에서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을 계속 떠넘기고 있는 과정. 요 과정 라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못 팔고 나왔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떨어진다. 미래가 없다. 앞으로 뭐 실적이든 뭐든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못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못 나오면.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 시간부터 삼성전자 파셔야 된다고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21년도부터 파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뭐 매출이 좋아진다, 실적 좋다, 반도체가 미래다. 지금 와서 보니까 반도체가 미래가 아니다. 매출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95% 떨어지는데 미래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삼성을 사실 분들은 LG그룹 주식을 사셔라.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LG그룹이 삼성보다 낫다. 최근 들어 나온 뉴스가 뭐예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높게 나왔다. LG그룹 같은 경우는 구광모 회장의 전성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LG그룹 주식은 대부분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디스플레이 관련주 제가 이전 시간부터 좋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10% 올라갈 동안 LG 관련된 주식은 30%, 40%, 50% 이렇게 올라간다. 남들이 사고 있는 주식 사지 마시라고요. 삼성전자 사지 마시라고요. 핸드폰을 불경기에 누가 삽니까? 가전제품 대부분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 호황기 때만 좋지 불황기 때는 타격이 큽니다. 영업이익이 95% 하락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장 바닥 찍고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LG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차세대 아이템들이 워낙 많고 삼성은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생각을 잘한 게 모바일 사업 그만뒀잖아요.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 들고 있죠? 이거 지금 경기 불황기 오면은 폭락합니다. 모바일 분야가. LG라는 종목도 지금 최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시고 들고 가셔야 될 종목을 구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련을 갖지 마시고요. 대세 종목으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CJ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상승세고요. 미코 바이오메드 요 종목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바이오 추천주로 제가 멤버십 영상을 별도로 올렸고요. 미국 의대 출신 여성 박사가 설립한 바이오 기업 이렇게 영상 올렸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또 타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이전에 미국이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유가가 이제 하방을 탔거든요. 저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을 넣으실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름이 굉장히 쌌잖아요. 근데 기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 2,000원 근처까지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물가를 잡고 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 말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를 낮춰서 인위적으로 물가를 잡은 척을 했는데 국제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물가가 폭등한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증거로 이 달러 강세예요. 이 달러 강세라는 게 미국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데요. 미국이 지금 쓰는 방법 중에 강달러 정책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한국 돈이나 중국 돈, 일본 돈의 가치를 낮추고 자기네들 돈의 가치를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죠. 미국인들의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타국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근데 그게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 미국 회사들이 어려워져요. 미국 제품이 안 팔려요. 판매량이 줄어요. 미국에서 사야 될 물건을 중국에서 사거나 일본에서 대체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산 제품들이 안 팔리게 돼요. 이 정책 자체가 당장은 내 돈의 가치,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 제품이, 미국 제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걸 잡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미국이 몰락하기 전에 나오는 전조 증상이 미국 달러가 단기적 급등 현상이 나온다고 했고, 이 현상이 국채 몰락이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이 강달러가 결국에 이제 국채 몰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결국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내린다거나 동결한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당장 민심을 달래기 위한 꼼수 그 이상 이하가 아니고요. 결국 미국은 지금 돈이 없어서 달러를 또 찍고 있고 국채를 더 발행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릴 곳을 지금 찾고 있고, 그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달러를 발행할 건데 그 부작용으로 지금 달러의 가치가 계속 훼손되고 폭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미국이 몰락하는 이 사실을 눈치를 못 채시는 이유가 미국의 달러의 가치는 늘 이렇게 특정 가격대를 왕복하면서 유지를 하거든요. 이 달러 가격은 볼 필요가 없고요. 예전에 1달러로 금을 샀고 2달러로 금을 샀고 3달러로 금을 샀어요. 달러 가격은 예를 들어서 늘 1200원이죠. 예전에 금 하나에 1200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2400원이 된 거고 현재는 36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제 1200원짜리가 물건을 살 때 3배를 더 줘야 되니까 1200원의 가치가 아니라 400원의 가치가 된 거예요. 미국의 돈의 가치가. 생우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2배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고기를 1달러를 주고 사 먹은 사람이 1달러에 1200원이죠.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2달러를 줘야 돼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럼 1200원이 아니라 600원이죠.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 물가의 비율을 대입해서 실제 화폐의 가치를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미국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뭐 현미 같은 경우도 원자재 필수죠. 최근 들어서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루에 뭐 4%씩 올라가는데 뭐 물가가 1년에 5%만 올라간다? 현미 시세가 하루에 4% 가까이 올라가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큰 문제가 이 국제 유가가 잘 보시면 한 달 사이에 8%나 올랐고요. 예전에는 기름값이 8% 낮았을 때 기준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세를 타다 보면 이 물가가 뭐 10% 넘어간다, 20%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생우나 현미 시세만 보시더라도 최근 사이에 20% 30%씩 급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격도 예를 들어 이제 소고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내일 당장 시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체감할 때 일단 해외에서 넘어오는 시간이 있죠. 이 미국산 소가. 그리고 넘어온 상태에서 창고에서 판매하는 시간이 또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 물가는 작년도 기준으로 소고기를 사 먹는 거고요. 이렇게 시세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달 뒤부터는 오른 시세로 저희가 고기를 사 먹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고물가를 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기존에 쌓아놓은 재고들을 판매하는 그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물고기처럼 내일 당장 시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창고에 쌓아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 올라간 그 수치가 나중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완전 폭등을 해도 미국에서는 체감을 못해요. 특히나 지표에서도 체감을 못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받아먹을 돈들이 폭락하고 매출이 제가 2008년 당시로 돌아간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0%대 금리 때도 제가 금리 10% 갑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벌써 5%까지 왔고요. 물가가 지금 여기서 더 폭등할 건데 언론 믿지 마세요.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8년 당시로 갈 거예요. 매출 규모가. 그래서 여태까지 성장한 것을 계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산정했을 때는 매출이 폭락한 거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산정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고점 대비 80%에서 90% 폭락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바이오 관련주를 지금부터 들고 가야 될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우량주를 들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바이오 관련 주식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